안녕하십니까, 유동근입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투싼의 신형 모델이죠. 4세대 풀체인지 된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출시가 됐고요. 거의 한 달 만에 시승을 하게 됐는데, 처음 출시됐을 때는 1.6L 가솔린과 2.0L 디젤 모델이 출시가 됐었고, 이번에 새롭게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간 최상위 트림으로 가격은 3,939만원입니다. 투싼의 트림은 각 모델별로 모던과 프리미엄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저렴한 옵션인 1.6L 전륜구동 모던 트림이 2,335만원이고 2L 디젤 4륜구동 풀옵션 모델은 3,896만원입니다. 일반 가솔린과 디젤 모델은 4륜구동을 적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륜구동만 선택 가능합니다. 신형 투싼의 변화된 부분은 총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이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프레임이 변경이 되면서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파워트레인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요새 현대차가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면서 디자인에 있어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면부입니다. 전면부는 상당히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현대 측에 설명하고 있는 용어로는 파라메트릭 듀얼 히든 라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릴의 모양을 하고 있던 부분이 시동을 걸면 DRL 형태로 데일 라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날개 모양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파라메트릭이라는 것은 기하학적 모양들의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좌우에 각각 5개씩 있는 데일 라이트를 보면 이 5개의 라이트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형상이 비슷한데 크기가 조금씩 다르죠. 이런 것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계산해서 만들었던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또 부분은 헤드라이트가 데일라이트 밑에 부분에 위치합니다. 전면부가 파격적이라고 한다면 측면부 역시 상당히 감각적이고 공격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아반떼에서 봤던 많이 꺾이는 형태의 모양, 앞바퀴와 뒷바퀴 쪽에 팬더 쪽이 부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가 좀 더 우락부락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측면부의 디자인은 쐐기 형태라고 하죠. 아래로 꽂히는 느낌으로 상당히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앞뒷바퀴 둘 다 235에 60, 18인치입니다. 참고로 투싼은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휠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17인치와 18인치 두 가지 종류만 있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 역시 전반적으로 좌우로 쭉 뻗어서 현대차의 기본적인 디자인 컨셉인 와이드 앤 로우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 디자인이 재밌는 부분인데,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만졌을 때는 평평합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아래쪽에 있고요. 자동입니다. 지금 2열 시트를 접은 상태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평평하게 쭉 뻗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형 투싼은 전장이 4m 63cm로 150mm 15cm가 늘어났죠. 지난 세대에 비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축간거리, 휠베이스가 2m 75cm.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산타페의 지난 세대보다 오히려 휠베이스가 깁니다. 그래서 뒷자리 공간이 상당히 잘 빠졌습니다. 이 2열 같은 경우에는 레버로 조정을 할 수 있고, 한번 당기면 살짝 위로 올라오고 밀면 직각으로 세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탑승을 하면 직각으로 세웠을 때의 레그룸이 제 기준으로 했을 때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 제가 운전을 위해서 제 신장에 맞게끔 1열을 조종한 상태에서 주먹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열 좌석은 상당히 뒤까지 폴딩이 돼서 머리를 대고 누우면 천장이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자,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동을 걸면 자, 이런 식으로 세레모니가 발생을 하고, 투싼의 외관이 처음 공개됐을 때 미래차를 닮았다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일단 외관 디자인 면에서는 벤츠의 EQC가 생각이 나서 그랬고요.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는 당시에 이제 그래픽을 통해서 공개됐던 걸로는 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패널이 커서 테슬라 생각이 났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고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EQC와 모양이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 그릴의 형상이라든지 뭐 라이트, 전면부의 라이트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대차께 뭐 EQC보다도 디테일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독창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속기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변속기 위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 스포츠 모드와 에코 모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형 투싼의 어떤 승차감 측면에서는 다소 좀 이렇게 푹신푹신한 느낌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과습 방지턱을 넘을 때 살짝 어떤 상하로의 어떤 움직임은 있는데, 이런 움직임 대비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충격이 흡수가 돼서 좀 편안함, 승차감 쪽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싼의 파워트레인은 1.6 가솔린이 180마력에 26 토크고요. 디젤이 가솔린보다 출력이 좋습니다. 186마력에 40 토크는 42kg 포스미터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가솔린보다 디젤이 더 출력이 좋은데, 지금 타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가 추가적인 이제 마력이 결합이 돼서 230마력 정도의 출력을 내고, 토크는 이제 재원상으로 봤을 때는 가솔린 엔진에 맞먹는 그런 어떤 토크가 이 모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출력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차의 제로백은 스포츠 모드에서 7.3초, 에코 모드에서는 8.3초로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제로백 측정은 이 차량의 어떤 그 계기판에 등장하는 ECU에서 보내는 속도를 기반으로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GPS로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최고의 어떤 최고 가속력은 0부터 100km까지의 가속력은 전반적으로 7초대 정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오른쪽에 어떤 이 계기판, 에코 계기판,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EV라는 어떤 그런 글자가 뜨면서 지금 이제 이 모터로 달리고 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줍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RPM은 안 뜨고요. 그러니까 시속 한 30km 완파, 이런 지금 정체가 있는 구간에서는 엔진을 쓰지 않고 모터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다소 막히는 구간하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구간들 섞어서 한 70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현재 연비는 이제 2시간 주행 69.2km를 2시간 11분 주행한 기준으로 했을 때 리터당 11.6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이 좋아진 부분이 코나 때도 느꼈던 건데, 이 차로를 변경할 때 속도를 이제 줄여주거나 높여주는 걸 해갖고 이제 앞뒤 차량의 교통의 흐름 관련해서 이제 차로를 좀 안정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세팅이 지난번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좀 좋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차로에 맞게끔 돌려줍니다. 멈췄다가 출발하는 게 한 번은 어쩔 때는 되고 또 어쩔 때는 안 되고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방금은 멈춘 상태에서 페달을 밟으라고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차로를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구간이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는 또 다시 스티어링 휠을 작동을 시켜줘야지 되는 구간이 또 있네요. 투싼은 아주 판매량이 높은 차량이죠. 지금 현재도 출시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계약 대수가 23,000대에 달한다고 그러고 분명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이제 시승을 해보면 그 여러 가지 기능들, 반자율 주행 기능이나 SUV로서의 공간의 활용성, 그 다음에 변화된 파워트레인, 무엇보다도 이제 수입자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런 디자인,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떤 그 3천만원 중반대라는 높은 가격대가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만큼 또 많은 공을 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차에 대한 선택을 놓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